안녕하세요. 노래가 된 사연 DJ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사는 72살 김순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죽음 앞에서 노래를 잃었지만 다시 무대 위에서 세상을 울린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암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 합창단 무대에서 반짝이던 사람이 아니라 앙상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노래를 부르려 입을 열면 목소리가 흩어져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래가 제 인생의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저는 제 존재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기의 삑삑 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손주가 작은 상자를 안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며 잡음 섞인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 대구문화회관 합창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 젊고 힘있는 목소리는 지금의 저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옛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합창단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연습했고 지각 한 번 없이 연습실 문을 지켰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은 늘 김순덕 씨의 목소리는 합창단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도 무대가 끝나면 제게 다가와 당신의 노래가 있기에 우리 노래가 빛난다 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노래는 저의 자부심이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제 옛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무대는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설 수 있을 거야. 치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져나가고 약물의 부작용으로 목소리는 더욱 갈라졌습니다. 합창단 동료들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감히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면 그 두려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어느 날 합창단 회장님이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합창단에 들어간 첫 무대에서 노래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순덕 씨, 아직 목소리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노래보다 삶의 울림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의 벽을 조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곧 병원비와 생활비가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 위기를 겪고 있었고 며느리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 같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늘 누군가의 신음소리와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환자를 옮기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밤마다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붉은 네온 사인이 반짝였는데 그 불빛조차 제겐 불안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간호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분, 예전엔 대구에서 유명한 합창단원이었대. 그런데 이제 노래도 못 부르신다더라.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지난 세월의 노력과 무대 위에서의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손주가 들려준 제 젊은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흩날리는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가족의 고단한 표정, 그리고 제 몸을 짓누르는 무력감이 여전히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흔들렸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움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작은 변화들을 느꼈습니다. 치료 후 회복실에서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위해 혼자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침으로 끝났지만 어느 날은 몇 소절이 이어졌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조심스레 입술을 떼는 순간 내 안에서 잊고 있던 떨림이 피어올랐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노래, 제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불러주던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기억을 불러낸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촛불에 바람 대신 따뜻한 손길이 닿아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합창단에서 새로 들어온 젊은 단원이 제 자리를 대신해 무대에 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마저 이제 순덕 씨는 힘들 거야 라는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잔인한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흘린 땀과 시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박수와 환호, 그리고 동료들이 건네던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라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마치 사라져버린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감이 저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인정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 같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무대에서 제 자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병실 창밖에 걸린 초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그 아래로 서성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제 마음속 고독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건 틀린 말이에요. 노래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단순한 말은 아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지만 제 안에서는 묵직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 같았지만 제 안에서 깊은 울림이 되어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도 무대에 설 기회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아득하지만 분명히 반짝이는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대의 조명이 희미하게 켜지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꺼져가던 제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믿음이 고통을 뚫고 작게나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작은 노랫소리가 제 마음에 불씨를 지펴주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치료 후 몸은 늘 피곤했고 목소리는 돌아오는 듯 하다가도 금세 갈라졌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래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메아리처럼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집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합창단 시절의 일기장과 연습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에는 땀 냄새와 노래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지휘자가 직접 남긴 메모였습니다. 김순덕 씨, 오늘도 맑은 음색이 합창단을 빛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치 지금의 저를 향한 편지 같았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합창단 회장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순덕 씨, 이번 리허설 영상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속에는 합창단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자리에는 젊은 단원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제 자리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장면에서 동료들이 공연 뒤에 모여 이야기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순덕 씨가 없으니 소리가 비어 있어 우리에겐 그분의 울림이 필요해. 그 말은 제 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가슴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받은 박수와 환호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 안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불씨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따라왔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약했고 목소리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자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린 채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소리 안에는 제 지난 시간과 사랑, 그리고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심으로 부르는 노래라면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을. 합창단 동료들의 말이 제 안에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면서 목소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고음에서는 여전히 갈라지고 오래 부르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님은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곧 들려온 소식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단원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며 합창단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기사까지 난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앉아 그 기사를 본 순간 손에 쥔 신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젊은 단원의 모습은 제 지난날과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맑은 목소리를 칭찬했고 그 자리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내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 무대에서 흘린 땀이 한순간에 지워진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기사 속 어디에도 없었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도 더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재계약에 실패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저를 돌보느라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과 합창단에서 잊혀졌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합창단의 일부 단원들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 속에 스며든 말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친구가 중심이야. 무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배제의 선언처럼 울렸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이 점점 좁아져 오는 듯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병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는 마치 저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노래하려고 입을 열면 목구멍이 막히는 듯했고 단 한 소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기침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저는 노래가 제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한쪽에 놓아둔 카세트 테이프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비교와 고통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대에 서지 못한다면 그 목소리도 결국 과거일 뿐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옥죄며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제 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게 또 하나의 단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 숙제를 한다며 낡은 가방을 뒤지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합창단 시절 제가 직접 썼다가 잊고 있던 악보 메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힘들어도 노래를 잃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구석에는 연습곡의 가사 일부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박동을 되찾는 듯 뛰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악보를 펼쳐 작은 소리로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몸속 깊은 곳을 울리듯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을 지나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추고는 잠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환자분, 아직 목소리가 살아있네요. 그 말은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작은 꾸러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후배 단원들이 쓴 손편지와 카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계셔야 우리 합창이 완성됩니다. 무대는 선배님의 자리입니다.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와 색연필로 그려진 작은 음표 그림들이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목이 메어와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불이 꺼진 후에도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갈라지는 음성과 흐느낌이 뒤섞였지만 제 안에서 다시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손주는 옆에 앉아 박자를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을 담아 부르면 돼요.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보았습니다. 지휘자의 메모, 후배들의 편지, 그리고 제 손글씨 악보가 하나의 줄로 이어지는 순간, 저는 퍼즐이 완성되는 듯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무대라는 신호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완벽한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다. 남은 힘을 다해 나의 노래로 다시 세상을 울리리라. 드디어 합창단 정기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순덕 씨, 이번 무대에서 첫 소절만이라도 맡아주세요. 그것은 짧지만 소중한 솔로 파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여전히 내 목소리가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노래로 무대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편지와 손주의 반짝이는 눈빛이 제 등을 조용히 떠밀었습니다. 공연 당일 대구 문화회관의 대기실은 숨막힐 만큼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있는 제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안의 눈빛만큼은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하나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두려움을 녹였고 누군가는 제 어깨를 안으며 속삭이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응원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 오르자 관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심장이 요동쳤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단원들이 제 양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서 있는 순간 무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휘자의 손이 올라가고 제게 주어진 첫 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호흡을 들이마신 뒤 노래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안정되며 공연장을 울렸습니다. 짧은 솔로 파트였지만 그 순간은 제 삶의 모든 시간을 응축한 울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뒤에서 화음을 더하며 마치 커다란 날개가 되어 주었고 객석에서는 점점 박수가 번져갔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더 이상 병의 흔적이 아닌 삶의 힘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한 음색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은 의지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여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주는 객석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공연장은 폭발하듯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 단원들은 저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다시 제 손을 감싸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관객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짧은 소절이라도 다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제 삶은 다시 빛을 찾았다고. 언젠가 목소리가 사라진다 해도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뒤편에서 저는 잠시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귀에는 객석의 박수 소리와 환호가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짧은 한 소절이었지만 그 순간은 제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병든 몸을 가진 노인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저는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을 울리는 존재였습니다. 동료 단원들이 돌아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구도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품과 손길은 제게 충분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눈빛이 오히려 수천 마디의 말보다 깊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합창은 단지 목소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을요. 공연을 마치고 객석으로 내려가니 손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팔로 저를 꼭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최고였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길 속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 노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 또 다른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제 곁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무대는 저에게 하나의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삶의 흔적이 담긴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은 날들을 감사히 채워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병실 창가에서 바라보던 어두운 하늘과는 달리 오늘의 별빛은 제게 미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노래해야 할 순간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들었던 제 옛 목소리, 손주의 작은 손길, 후배들이 보내준 편지,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 무대를 향한 필연의 씨앗이었음을. 결국 씨앗은 시간 속에 뿌리를 내려 꽃을 피웠고 저는 다시 삶의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움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무대는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고 제 노래는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의 내용입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순간은 삶의 의미마저 흔들리게 만들 만큼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순덕님은 병과 싸우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가 건네준 작은 녹음기, 지휘자의 메모, 후배들이 보내준 응원 편지, 그 모든 것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다시 무대를 향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짧은 한 소절이었지만 그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울림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완벽한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 진심,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울림이니까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사연 속 김순덕님처럼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시련은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삶의 무대가 꺼져가는 듯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김순덕님의 노래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 끝처럼 보일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시련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설 당신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을 가사로 만들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가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가운 평실 창가에 앉아 흐린 하늘만 바라보며 내 목소리 어디로 갔나 흔들린 마음 붙잡았네. 손주가 건네준 그 테이프 속에 젊은